7호 25강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 단원 문제입니다. 그 활용에서는 뭐 따로 개념 같은 거 설명할 건 없고 문제 풀면서 문제 푸는 요령 같은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 여기 지금 x-2랑 x-2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x-2를 a라고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해주는 방법을 이용할 거예요. 여기 한 번씩 학습지 문제에 나오니까 이걸 처음 보거나 하면 오늘 여기서 1번 문제에서 배워가지고 앞으로 이런 경우의 문제를 치환을 이용해서 풀어볼 거예요. 그럼 x 빼기 2를 a로 바꿔서 적으면 문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각선 인수분해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3, 3, 2 해서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3, 3은 9,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3, 3a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한 다음에 a를 원래 x-2로 여기다가 다시 바꿔서 적어주기만 하면 그게 이제 답이 됩니다. 인수분해. x-2가 들어가면 3을 추가적으로 빼주는 거니까 x-5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에서는 3을 곱하니까 3을 곱하면 3x-6이잖아요. 여기다가 2를 더해주면 3x-4 이렇게 돼서 이제 원래 문제의 원래 식과 비교를 해보면 a가 마이너스 4가 되고 b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2번입니다. 2번은 그 이제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 문제 중에 이거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보니까 못 푸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여기 8분의 1이랑 8분의 1이 공통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이 뭐 합차 공식, 완전제곱식 뭐 등등 있지만 제일 인수분해의 기본은 똑같은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똑같은 숫자로 이렇게 묶어내주는 거. 묶어내고 남은 거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 이게 인수분해의 제일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무조건 공통인수로 묶어낸다.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묶어내고 나면 이제 여기가 제곱차, 제곱차, 제곱 형태로 바뀌었으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25 플러스 21, 25 마이너스 21. 그러면 이제 계산이 쉬워져요. 25 더하기 21은 46이고 25 빼기 21은 4가 되고 그래서 계산하면 23이 되겠네요. 3번. 3번 또 2번과 마찬가지로 인수분해의 제일 기본은 공통인수 똑같이 30이 곱해져 있으니까 30으로 묶어내주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묶어내고 나면 더 이상 뭐 계산 바로 하면 되겠죠? 그 답은 150. 4번은 이게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로가 x 플러스 2y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가로 길이를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넓이가. 근데 왼쪽의 넓이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잖아요. 4, 2, 8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래서 넓이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잠시만요. 여기서 인수분해를 이게 아니고 여기서 잠깐 x-4y 뒤에 x 플러스 2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세로의 길이가 x 플러스 2y 요건 지금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x-4y 얘가 가로 길이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둘레의 길이는 가로랑 세로랑 더한 다음에 거기다가 2를 곱해주면 둘레가 됩니다. 가로가 x 빼기 y, 4y, 세로가 x 플러스 2y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2x 빼기 2y가 되고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4x 빼기 4y 얘가 답이 되겠죠. 5번은 이제 아까 1번 문제에서 제가 선생님이 치환이라는 걸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x 플러스 1을 a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 혹시 필요한 사람은 1번 문제로 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제 치환을 해서 풀면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0 인수분해를 해주면 1, 2 그리고 4, 5 하면 되겠네. 4, 5 이렇게 곱해주면 8, 5 해서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a 마이너스 4 2a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a 자리에 3x 플러스 1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인수분해 결과가 나오겠죠. 집어넣어주면 3x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2를 먼저 곱해야 되니까 2a를 계산을 하면 6x 플러스 2잖아요. 여기다가 5를 더해줘서 6x 플러스 7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여기 3x 빼기 3에서 3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여기 3으로 묶어낼 수가 있겠죠. 3으로 묶어내면 x 빼기 1만 남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문제에 있는 3 괄호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얘랑 비교를 해주면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a가 마이너스 1이란 걸 알 수가 있고 b가 6 그리고 c가 7인 걸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빼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7 이렇게 되니까 답은 0입니다. 0. 6번에 보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직접 계산을 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1의 제곱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부 다 합차로 분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1,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첫 번째 괄호가 두 번째 괄호는 1 마이너스 3분의 1, 1 플러스 3분의 1, 그 다음 1 마이너스 4분의 1, 1 플러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겠죠. 계속 반복이 돼서 마지막에 뭐 20인데 그 앞에 걸 적어보면 1 마이너스 19일 거 아니에요. 플러스 19분의 1 그리고 마지막에 1 마이너스 20분의 1 1 플러스 20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해보면 첫 번째 괄호는 2분의 1이 되고 두 번째 괄호는 첫 번째 괄호 두 번째 괄호는 2분의 3 그 다음에 3분의 1 빼주면 3분의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4 이렇게 나오고 지금 쌍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분모가 2인 케이스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분모가 3인 경우 그 다음에 분모가 4인 경우는 4분의 3 괄호는 잘못 4분의 3 곱하기 4분의 5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5분의 4 곱하기 5분의 6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19분의 18 곱하기 19분의 20 20분의 19 곱하기 20분의 21 괄호로 다시 묶어주면 알아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잘 살펴보면 이렇게 약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 괄호를 쳤는데 그 파란색 괄호의 뒤에 거랑 그 다음 파란색 괄호의 앞에 거가 X자로 이렇게 약분이 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 괄호에서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괄호의 뒷부분의 숫자랑 괄호의 그 다음 괄호의 앞부분의 숫자랑 이렇게 없어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없어지다가 19쪽에 오면 이 19분의 18이라는 숫자는 뒤에 19분의 20이랑 약분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괄호에 18분의 어떤 숫자 29랑 이렇게 약분되겠죠. 18분의 19랑 그 다음에 20이랑 19랑 이렇게 약분이 되고 그래서 남는 게 제일 앞에 있는 항 2분의 1이랑 제일 뒤에 있는 항 20분의 21이 남아서 답은 40분의 21이 됩니다. 1번도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라 했으니까 해볼 건데 여기 제곱, 타제곱, 제곱, 타제곱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전부 다 합차 공식으로 바꿔줍니다. 많지 않으니까 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괄호 안의 부분을 약간 계산을 해줄 건데 지금 계산을 하기 전에 이게 조금 눈치가 빨라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전부 마이너스 2가 차이가 두 개씩 난다는 거를 이렇게 빨리 캐치를 해주면 문제 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네 개의 항에 전부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나면 3 더하기 5는 8이 되고 그 다음 항에 7 더하기 9는 16, 11 더하기 13은 24, 마지막에 15 더하기 17은 32 되겠죠? 그럼 계산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랑 뒤에 거 다 곱하면 되는데 다 더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여기서 이게 8, 9보다 8단이라는 거에 주목하면 8로 또 묶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8로 한 번 더 묶어내면 2 곱하기 8에서 16이 될 거예요. 8로 묶어내고 나면 8, 26, 8, 3, 24, 8, 4, 3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5, 또 중간에 두 개 더하면 5니까 괄호 안에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60입니다. 8번은 여기 지금 적어놨듯이 5학습지 문제 11번과 푸는 방법이 같아요. 그래서 5학습지 문제 11번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설명은 듣고 싶은 학생은 5학습지 강의를 찾아가면 되고 뭐 이제 답만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근데 그거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조금 해줘야 되네. 정리를 해주면 여기 옆에다 적으면 첫 번째 루트 안에 있는 얘는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괄호를 푼 거예요. 그러면 여기 4를 빼주니까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a분의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내가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 a-a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곱셈공식 변형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면 두 번째 루트 안에 있는 것도 a-a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 이걸 계산해 주면 괄호를 풀면 괄호는 이렇게 됩니다. 괄호는 이렇게 되고 더하기 4 그러면 4를 더해주면 중간에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바꾸고 나면 진짜 5번 학습지의 문제 11번과 동일한데 지금 얘를 이렇게 내가 못 바꾼다. 그러면 지금 곱셈 공식의 활용 부분, 활용이 아니고 변형 부분을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 보면 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이런 거에 관련된 변형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공부를 해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났으면 이제 여기 루트랑 제곱이랑 이렇게 없애주려면 안에 부호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뒤집은 a분의 1은 1보다 크다라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a가 뭐 1보다 작다는 말은 a가 뭐 3분의 1, 2분의 1, 4분의 1 뭐 이런 1보다 작은 숫자가 되는데 얘를 뒤집게 되면 역수를 이렇게 취해서 뒤집게 되면 당연히 1보다 커지겠죠, 숫자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1보다 크다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a-a분의 1이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a는 원래 1보다 작다는 게 문제에 나와 있고 a는 원래 문제에 1보다 작다고 나와 있고 a분의 1은 우리가 1보다 크다는 걸 방금 찾았어요. 그럼 1보다 작은 숫자에서 1보다 큰 숫자를 빼주니까 이 전체 값은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루트를 지우고 나올 때 a 빼기 a분의 1이 이렇게 그대로 나오면 안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루트에는 a랑 a분의 1이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두 개를 더해줘 봤다 그대로 양수예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나오면 돼. 근데 원래 이거 두 개를 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괄호를 쳐서 빼줍니다. 괄호를 풀어주면 이렇게 되고 계산을 해주면 답이 마이너스 2a가 되네요. 자, 9번입니다. 9번 문제가 아마 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9번 문제 이 점선 부분의 둘레의 길이가 L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점선 부분은 둘레가 L인데 우리가 이거의 둘레가 L인데 우리가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2파이 곱하기 반지름 뭐 여기서 R 제로라고 할게요. 똑같은. 그러면 이 R 제로는 여기서 R 제로는 이 점선원의 이거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 표시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지금 R0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둔 상태에서 그 산책로의 넓이를 구하래요. 산책로의 넓이는 지금 문제 여러분 학습 때는 색칠된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 부분이 우리 산책로입니다. 이 부분 이제 다시 지우고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넓이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직접 계산을 하거나 전체 넓이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의 넓이를 빼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도넛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직접 구하는 건 불가능하고 전체 넓이에서 빈 부분의 넓이를 빼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커다란 원의 넓이에서 이렇게 작은 원의 넓이를 빼주면 그 고리 모양의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큰 원과 작은 원의 반지름을 찾아야 어쨌든 원의 넓이를 구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지름을 살펴볼게요. 먼저 여기가 폭이 a라는 것과 여기 점선 부분까지의 길이가 r0라는 거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이 큰 원의 반지름
대문자 R 이 부분이랑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을 우선 R대로였고 큰 원의 반지름을 우선 R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 대문자 R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을 소문자 R이라고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산책로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이니까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산책로의 넓이를 구한 거겠죠. 근데 이거를 A와 L만 이용해서 나타내래요. 그러면 이 대문자 R과 소문자 R을 뭔가 A와 L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L은 2파이 R 제로다 이걸 이용해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문자 R은 우리가 점선까지가 길이가 R0니까 여기다가 2분의 A만큼 더 가면 이게 대문자 R인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소문자 R은 점선 길이가 R0인데 점선까지가 거기서 그 2분의 A만큼 덜 간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2분의 A만큼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넓이 구하는 이 식에서 파이로 묶어내고 대문자 R 자리에다가 R0 플러스 2분의 A 얘로 이렇게 바꿔서 집어넣을 거예요. 얘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소문자 R 자리에다가 R0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괄호가 중괄호로 바뀌죠. 이 부분 지금 뭘 한 거냐면 이 대문자 R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소문자 R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는 A와 L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미 R0라는 게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R0를 L로 바꿔주기 위해서 아까 전에 위에서 둘레 길이 찾아놓은 거 있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여기 R0를 바꿔줄 거예요. 근데 지금 바꿔줘도 되고 조금 있다가 바꿔줘도 되거든요. 나는 이번에는 지금 바꾸지 말고 조금 있다가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차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R0 플러스 2분의 A랑 R0 마이너스 2분의 A랑 차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R0 플러스 2분의 A를 한 번은 R0 마이너스 2분의 A랑 더해주고 한 번은 더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두 개를 빼줄 거예요. 이렇게 빼주면 뒤에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분의 A랑 2분의 A랑 없어지고 R0랑 R0랑 없어져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2R0가 두 개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괄호에서는 2분의 A랑 2분의 A니까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R0 부분을 아까 전에 둘레의 길이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R0 부분을 바꿔줘야 돼요. R0는 2파이분의 L이잖아요. 넘기면. 그래서 R0 자리에 얘를 이렇게 바꿔서 집어넣어주면 L로 문제가 표현이 돼요. 파이 곱하기 2 곱하기 R0 자리에 2파이분의 L 이렇게 들어가지고 지금 되게 복잡한데
여기 2파이분의 L 얘가 지금 R0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2는 약분이 되고 파이도 약분이 돼요. 그러면 남는 게 답은 되게 간단하게 A 곱하기 L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되게 간단히 나오는데 이 계산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복잡해서 어렵다. 그리고 문자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문제가. 마지막 10번 문제는 제곱 차제곱이니까 한 번은 두 개를 더해주고 한 번은 두 개를 빼줄 거예요. 빼주면 여기 플러스 5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문제 되게 쉬운 문제예요.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 C는 9. 각각 구하라 했으니까 얘가 정답이 됩니다.